북한을 향한 예리한 시선. 깊이 있는 한반도 이야기를 전하는 여러분의 북마크. 따끈따끈한 북한의 핫 이슈를 전하는 나우북 시간입니다. 27년차 북한통 이영종 수장님과 똑소리나는 AI 스피커 마크와 함께 스타트 나우북! 수장님, 최근 북한 관련 이슈로 연일 핫한 게 바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네. 그래서 나우북에서 핫한 이인영 장관의 행보와 발언들을 다양한 시선에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들 좀 모아서 정리해주렴? 11월 18일 KBS 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 진정되면 북한에 대화 제안할 생각. 11월 20일 남북보건의료협력협의체 의서 접경지역의 남북감염병 대응센터 실현 방법 모색. 11월 23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남북경협 2.0 시대 준비해야 등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현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태도에 비해서 우리 통일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너무 성급한 게 아닐까 걱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먼저 이제 전제를 하자면 통일부 장관이 통일 남북교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맞아요. 지당한 거예요. 보면은 남북연락사무소 이거 6월 달에 폭파됐지만 적대적 역사로 남기지 말고 오호. 더 큰 평화로 세워나가자. 남북경협이 또 빠르게 될 수 있으니까 기업인들 좀 준비하자. 통일부 장관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고 그렇죠. 뭐 국방부 장관은 또 다른 결의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이고요. 네. 북한도 뭐 남북 관계 뭐 딱히 개선하는데 별다른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통일부가 왜 하필 지금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가 이거 궁금하거든요. 왜일까요? 남북관계가 지금 소강 상태인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다 보면 네.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1월 달이면 출범을 하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북미 관계 이어왔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면 남북 관계에서 뭔가 좀 돌파구가 열려야 된다. 이게 이인영 장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인영 장관은 지난 18일 TV 뉴스에 출연해서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은 아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은 혹시 물밑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인영 장관의 행보가 굉장히 명확하고 적극적이고요. 네. 우리와 북한과의 물밑 대화가 없었다는 발언.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믿질 않죠. 믿지 않으시나요? 네, 제가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은 당국자들한테 확인을 하고 물어도 그 다음날 사실 접촉이 이미 진행됐고 진행 중이고 그 다음날 발표를 할 예정인데도 절대 얘기를 안 하죠. 아하. 그만큼 이제 민감한 사안이고 70년대 남북대화 때부터 밀사들이 오가고 네. 뭐 특사들이 오가고 비공개리에 판문점을 통해서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네. 그다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에 정상회담을 할 때는 그 당시에 밀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무시로 북한에 갔다 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를 하는 과정 또 거기 통과하는 과정 알 텐데 비밀이 지켜지잖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뭐 놀라울 정도인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김대중 대통령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처음 만나는 물밑 접촉을 한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장관이었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문화부 장관이 남북 밀사 역할을 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 했죠. 네. 그리고 임동원 원장이 수시로 이제 밀사 역할을 또 했고 근데 이제 이런 물밑 접촉을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남북 관계가 막혔던 게 풀리고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밑 대화가 있을 거고 아마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원장 또
그 서훈 안보실장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 채널을 가동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영 장관도 이 공간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공개적인 내가 맡은 거는 공개적으로 북한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그거에 호응을 얻는 이런 과정을 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현재 뭐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꺼낼 수 있는 대화가 아니더라도 네. 그 다양한 접촉과 물밑 대화들 자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뭐 2년 전처럼 남북 간의 관계가 좀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요. 북한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대한 이런 행보들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2018년 봄부터 이어졌던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전성기 또 그게 북미 관계의 어떤 디딤돌이 됐다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을 안 하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인영 장관도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 같은데 첫째는 북한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올해 너무 김정은 힘들었어요. 위원장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밝히는 그 시점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좀 플랜, 북한과 할 수 있는 것들, 뭐 의료 보건 이런 거 좋고 이산 가족 좋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북미 관계도 중요하죠.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남북 관계가 좌우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새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대북 접근이 어떻게 가는지 좀 면밀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방역 부분은 북한이 지금은 거부하고 있지만 네. 아마도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이는 그 접점 첫 아마 단추는 역시 코로나가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뭐 백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보나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선배님들 북한에서도 우리 방송 모니터링하지 않을까요? 왜 마크 너 혹시 뭐 할 얘기 있어? 그만 뜸들이고 우리 이제 속 시원히 얘기 좀 해요. 토크 어바웃. 그래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꼭 긍정의 시그널 보여주세요. 제발. 다양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북막. 이번 순서는 좀 더 쉽고 유쾌하게 북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단박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또 이와 함께 미국 대선이 끝난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화할지도 미리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최은주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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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저만의 인사법이 있는데 또 한번 받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주먹 인사인데?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민성 씨, 네. 이 혹시 북한도 이 땅이나 아니면 네. 뭐 건물을 짓거나 큰 정부 사업을 할 때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진짜 저를 뭘로 보고 진짜 뭘로 보고? 당연히 당연히 예. 예 몰랐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처음 들었어요. 그죠. 예. 아니 같은 한반도에 사는 저도 이렇게 모르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요? 박사님 그런 거예요?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많이 낯섭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어. 제작진이 오늘 특별히 특별히 OX 퀴즈를 준비했다고 퀴즈를 합니다. 근데 준비했다고 왜 합니다.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는지 진짜
제가 단박톡 MC 하면서 네. 맨날 선배님이 일반적으로 내는 문제만 맞춰봤지. 진짜 제가 어떻게 이런 자리를 또. 일방적으로 일방적 아니죠. 일방적 아니죠. 지금까지 제대로 이렇게 대결을 네. 해보려고 제가 민성 씨한테 미리 음흠. 이렇게 좀 퀴즈 연습을 항상 그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어허. 오늘은 반드시 필히 꼭 고 이겨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이길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잘 이겨봐요. 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게 있는데. 젊음의 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원하게 네. 첫 번째 OX 퀴즈 주세요. 첫 번째 문제. 북한은 헌법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대답할까요? 하나, 언니가 둘, 셋? 있으냐? 어려운데 먼저 하시면 어떡해요? 그럴까요? 네, 먼저 하세요. 아 저는 네.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뭐 이렇게 대놓고 명시했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X. 그렇다면 저는 반대로 이번가 북한이거든요. 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 나는 O. 아, 오. 북한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정답은 네,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봤어요? 봤어요? 맞죠. 봤어요? 맞죠. 자, 그래요. 헌법에 명시해놨다. 북한이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건데 너무 신기하거든요. 예, 그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자체도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낯선 그러니까요. 일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북한 생각하면은 외국과의 경제 교류에 관심이 없는 이런 나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네. 그리고 원래 좀 그랬었어요. 북한이 초기에는. 그랬다가 1990년이 북한한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때쯤부터 동일한 방향을 지향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런 형제국,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닌 이제 정말로 나라 대 나라로 하겠다 이렇게 네. 되니까 북한이 이제 대외 활동을 하기 되게 어려워진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북한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외국으로부터 투자도 받고 이제 자금도 받고 기술도 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쯤부터 해갖고 이제 법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두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뭔가 받으러 내려면은 이 구미가 당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뭔가 또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북한은 이제 모든 지역에 다 하진 않고 이제 국가가 지정해둔 지역들이 있어요. 북한식 표현을 쓰면은 특수경제지대라고 얘기를 해서 북한 전역에 27개의 이제 특수경제지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제 수출 가공 무역을 할 수 있어. 이제 혹은 어디는 이제 관광을 우리가 개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목표하는 게 있고 그 지역에 와서 우리가 원하는 투자, 우리가 좀 네. 바라는 분야에 투자를 하게 주면은 너희들한테도 수익이 갈 거고 우리도 좀 바람직해라고 하는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갖고 내용상만 본다고 하면은 이제 폐쇄 국가의 느낌들이 많이 사라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문제 가기 전에 네. 현재 스코어 1대 빵. 아하. 다음 문제 주시. 쫑. 쭉. 자, 두 번째 문제는 국가의 승인만 받으면 한국인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 오, 이거는 살짝. 제가 봤을 때는 네. 아까 제가 먼저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 민서 씨가 그냥 반대로 한 거 아닌가? 이거 먼저 외치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같은 나라입니까?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네. 저는 당연히 오. 오. 네. 이거 분위기상 X가 해야 되나? 아니 뭐 자유롭게 하세요. 하하. 저도 옵니다. 뭐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박사님 정답이 어떻게 되죠?
제가 왜 오라고 했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미 얘기를 하셔갖고 진짜로요? 예, 정답은 오입니다. 이게 바로 예,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군요. 다행이네요. 네. 내심 다행이네요. 긴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1대2 지금?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한국인이 어쨌든 북한에게는 특수한 관계긴 하지만 외국인에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해외 동포라고 보통 포함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들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어요. 이 한국인이 네. 북한에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일단 개성공단 있죠. 그쵸. 류경 정주영 체육관 있죠. 과거에 뭐 금강산 관광시설 뭐 이런 거 다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놀랐던 건 이겁니다. 북한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북한의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다. 이게 진짜인가요? 소유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소유에 가까운게끔 보장해주는 제도들이 이제 북한에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과거부터 이제 기업 간의 그런 교류 협력은 많이 강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84년에 이미 합병법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같이 공동 투자해서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그 중에서 북한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북측 기업에게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 기업은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자기한테 딱 권한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했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들에게도 기업에게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해주는 이제 권한들을 주고 그 기간을 최장 50년라고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게 유엔의 대북 제재 내용에 위반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건 법 자체는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들어갈 때 뭉칫돈을 갖고 들어가겠죠. 네. 근데 그 뭉칫돈이 들어가는 거는 지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도는 살아있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 얼마큼 잘 돌아가서 현실적으로는? 북한 경제에 기여하고 있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그건 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박사님, 우리나라 말고 혹시 또 투자를 많이 하는 다른 나라는 어디 네. 있을까요? 북한 하면은 그 다음에 떠오르는 나라 혹시 있으세요? 차이나? 러시아? 러시아 조금 아쉬운데 아니에요? 중국이 좀 더 가깝습니다. 오.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쯤부터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시작을 해갖고 한참 많이 늘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우리도 이제 개성공단이 있고 했었으니까 약간 이렇게 좀 항상 비교가 되는 이제 누가 더 많이 하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2012년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다가 요 최근에는 이제 경제 제재가 있으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거의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북한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높아진 게 바로 이분의 역할 덕분이지 않나 싶은데 세계적인 투자자로 유명한 짐 로저스 회장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아하. 네, 짐 로저스라고 세계의 가장 유명한 투자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계 3대 투자자라고 얘기하면 보통 조지 소로스는 이제 우리나라의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은 이제 알죠. 그쵸. 네, 그리고 그다음에 짐 로저스 이 세 명입니다. 버핏 아저씨 성공했네요. 그러게요. 제가 알면서 성공한 거죠. 네네네. 근데 오늘 또 한 분 또 알았죠, 제가? 아하. 짐 선생님. 짐 선생님. 네, 짐 선생님. North Korea is another exciting country. Angola, there are others. Korea. Yeah. Another country in Asia that I'm extremely optimistic about. I would put all of my money there. I would put all of my money there if I could. Is North Korea. They have natural resources, coal, iron ore, gold, silver, fish. They have a lot of things. 와, 그럼 이 세계적인 투자 달인이 이 북한을 찜콕했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제는 있어요. 지금의 북한이 아니라 이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서고 그다음에 한국과 같이 경제 협력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세계 경제 안에 북한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누구도 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개혁 개방이 시작이 된다면 자기는 좀 빨리 거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득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서 그게 항상 같이 나오는 게 한국 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또 이 박사님 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저 결심했어요. 뭐라고? 지금부터 돈 모을 거예요. 어머. 나중에 북한에 투자할 거예요. 그래요. 이게 또 언제 또 모르는 거잖아요. 응? 맞아. 앞으로 개혁 개방을 해 나갈 거라고 치고서 뭔가 유망한 사업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 중에서도 많은 자금을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자금은 많지 않지만 내가 기술이 있어갖고 기술 갖고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창업.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북한에 가서 북한의 상황에 맞춰서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은 이제 지금 제재 때문에 해외하고 교류가 자유롭진 않지만 제재의 예외가 있는 게 관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관광 시설들을 만들어서 이들이 좀 들어와서 편하게 숙박하고 좀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네. 이제 그다음에 건설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그 정도로 큰 규모의 자금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렇게 생활 필수품들을 만드는 네. 것들에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북한이 이제 수입하는 것보다는 자기네 스스로 좀 이렇게 그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 가고 좀 더 그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한국의 그러한 기술 교류 같은 것들을 해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북한의 모든 지역이 다 그러진 않지만 평양이나 대도시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것들도 많이 자유로워지고 좀 익숙해지고 있어서 그런 소규모 창업 이제 이러한 것들도 북한의 그거 조금 더 열리면 이제 좀 이렇게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민성 씨는 어떤 네. 거에 투자할 계획이에요? 전 푸드트럭 끌고 갈라 했죠. 푸드트럭. 북한이 요즘에 그 관광할 때도 네. 이 먹는 관광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식도락. 네, 그래서 그 각 지역의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잘 개발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면서 북한 학술지에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푸드트럭을 해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하면 좋긴 한데 아직 북한이 약간 노점 스타일의 시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갖고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좀 더 기다려보죠 뭐. 네. 현재도 제가 이기고 있어요. 네. 박사님.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와, 마지막 문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내 한국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직후 북한의 외국인 투자자가 급증했다. 오. 와, 이거 좀 심오한데요? 오, 문제가 어렵네요, 진짜. 우리 이번에는 동시에 답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생각 좀 해봅시다. 아하. 저는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아하. 원, 투, 쓰리. 우리 따라했네 또. 따라했네. 하하. 이거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저 근거 있어요. 제 근거 먼저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철거를 했어요. 네. 근데 왜 외국인 투자자는 들어옵니까? 우리도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어. 당연히 X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문제를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문제 자체를 약간 이해를 못한 것 같지만 어쨌든 결론은 X로 찍으셨고요. 찍은 게 아니라 네. 생각을 하고 풀었다 아하. 문제를. 제가 X라고 하는 이거는 뭐 네네. 이렇게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투자라는 데 있어서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외국인들이 너무 한국 시설물까지 철거를 했어?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쉽사리 못 들어올 것 같아서 X를 했습니다, 저는. 정답 제 한번 생각에 봐요.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 하이 리스크 리턴? 그렇다고 네. 합니다. 정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잠깐만, 아니요, X입니다. 제가 순간 헷갈려서. 정답은 X. 어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네. 거는 선배님의 내공이 아주 빛나는. 네, 경제할 거야. 경제할 거야. 역시 안방마님은 달라요, 진짜로. 네. 안방마님. 자, 여러분 현재 스코어 3대 2입니다. 이거 보면은 느껴지는 게 없어요? 제가 네. 오늘 문제를 다 맞췄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였어요? 그럼요. 이게 마지막 문제였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사전에 협의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라 이거 어떻게 감사해봐야 될 것 같은데? 포럼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다 맞췄습니다. 그래, 좋아요. 네. 네, 저는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지만 네, 저 말고 많은 분들은 투자자 입장으로서 금강산 같은 큰 관광 사업에 한국에 빠졌다. 그럼 때는 이때로구나. 득달같이 달려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한 리스크는 원래도 높죠. 그렇죠. 언제든지 핵 개발하고 또 핵실험하게 되면 또 그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비판하고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투자 가치는 높지만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했으면 네. 이걸 철거한다 하더라도 합의 과정이 있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도 들어갔을 때 북한이 언제든지 저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항상 경제의 가장 기본은 무슨 교환을 하든지 신용이 없으면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북한에 대한 신용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돼버린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현재 북한은 뭐 강력한 대북 제재 있죠. 코로나19 사태, 또 자연재해까지 말 그대로 삼중고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 협조와 도움이 정말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북한이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처럼 경제 상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북한도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이 가장 드라마틱한 경제 성장을 한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78년에 처음으로 이제 개혁 개방하겠다라고 네. 결단했는데 그때가 1인당 GDP가 $200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40년이 흐른 2019년에 중국의 1인당 GDP가 $10,000가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50배 넘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40년 동안 다 지켜봤던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그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외국과 개방을 해서 경제 협력을 잘 해갖고 우리에게 서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북한은 빠른 성장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전히 제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과정은 꽤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개방을 통한 성장은 좀 어렵지만 북한이 요즘 또 하나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 내부의 경제 제도를 많이 고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학생 친구들한테 그걸 소개해 주면은 우리랑 같아요 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좀 많이 친숙해지는 방향으로 많이 고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북한식으로 개방의 준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과 개방을 위한 변화가 생기면 이 사우스 코리아에 숨겨진 빅핸드 위켄드. 저희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크게 한번 빵! 영보스 한번 해보죠. 네, 크게 한번 빵 투자하는 그날을 저희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최은주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봤죠? 제가 이거 그러네요. 대본에도 없었는데.